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답변, 이걸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기술, 그래프 아레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최적화까지 다루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프 아레이지, 요즘 주목받는 기술이죠. 그냥 문서만 찾는 게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관계까지 파악해서 더 똑똑한 답을 만든다니? 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기존 방식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법이죠. 네, 그래서 뭐가 다르고 왜 중요한지 이게 이번 탐구의 핵심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기존 아레이즈 방식은 보통 텍스트 덩어리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벡터 검색 기반으로 유사성을 찾는 게 일반적이었죠.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지식 그래프라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네, 그 지식 그래프라는 게요. 정보를 그러니까 개체함요. 그걸 잇는 선, 관계로 딱 구조화시킨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점과 선으로 구조화. 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는 점, 애플이라는 점, 이걸 설립이라는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하, 기존 아레이즈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넓게 찾는다면 그래프 아레이즈는 이 관계 정보를 써서 훨씬 정교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회사, 이런 질문에 네, 바로 애플이라고 명확하게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요. 아하, 단순히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정보 사이의 연결고리, 그 관계를 직접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CEO가 세운 다른 회사는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답 찾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흩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지식 그래프에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론 머스크 설립, 스페이스X 이런 관계를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관계를 따라가서? 네,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정확한 답을 딱 찾아내는 거죠. 맥락 이해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만 딱 구조적으로 찾으니까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도 효율적이고요. 특히 뭐 의료 분야, 약물 부작용 관계라던가 금융 분야의 기업 주식 관계처럼 관계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전문 분야에선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관계를 따라 답을 찾는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 건가요? 크게 보면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원본 데이터에서 중요한 개체와 관계를 추출해서 지식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구축 단계죠. 일단 그래프부터 만들고. 그렇죠. 둘째는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그 의도를 파악해서 관련된 개체나 관계를 찾아요. 이걸로 이제 그래프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죠. 검색 단계군요. 네, 이때 벡터 검색이랑 그래프 쿼리 언어, 뭐 스파클이나 사이퍼 같은 전문 언어인데요. 이걸 같이 쓰기도 해요. 효율이랑 정확성 둘 다 잡으려고요. 아, 하이브리드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찾은 정보를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LLM이 이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정확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개념은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식 그래프 자체의 품질이에요. 뭐니 해도 기본 데이터가 좋아야죠.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하고 또 해당 분야에 맞게 구조 설계, 그러니까 스키마가 명확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이 역시 기본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검색 효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검색도 그렇고 그래프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한 인덱싱이나 쿼리 최적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요. 검색 속도와 정확성. 네. 세 번째는 LLM과의 연계입니다. 그래프에서 찾은 정보를 LLM이 잘 이해하도록 약간 구조화된 형태로 질문, 즉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줘야 하고요. 필요하면 특정 분야 데이터로 LLM을 추가 학습시키는 미세 조정, 파인튜닝도 효과적이에요. LLM이 잘 알아듣게끔 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규모가 아주 커지면 분산 처리 기술을 쓰거나 자주 찾는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캐싱 같은 걸 활용해서 속도를 높여야 하고요. 기술적인 최적화도 필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질문은 여러 개로 쪼개서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피드백을 꾸준히 받아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들어보니 그래프 아레이즈는 정보의 관계를 파악해서 정확도나 맥락 이해도를 높이는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요. 동시에 고품질 그래프를 만들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랑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양면성 있네요. 정확합니다. 장점도 뚜렷하지만 그만큼 구축과 유지 보수에 공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AI한테서 뭔가 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특히 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질문을 할 때요. 바로 이런 그래프 아레이즈 기술이 뒤에서 작동하면서 답변의 질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막 찾는 걸 넘어서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프 아레이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고품질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또 이걸 계속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분명 큰 비용과 노력이 들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이 장기적인 투자 비용과 당장의 어떤 효용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비용과 효과 사이의 균형.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